그리고 나서는 공부 좀 했습니까? 어떻게 공부하게 됐습니까? 예, 저는 그 20살 이제 21살 대학교 다닐 때는 네. 정말 많이 놀았는데요. 그 아빠가 좀 일찍 그때 돌아가셨어요. 저 21살 때. 예. 이제 제가 엄마랑 저랑 이제 여동생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장이셨는데 돌아가시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겠죠. 네, 그때 어머니께서 사업을 좀 그때도 저희 어머니도 크게 좀 하셨어요. 어떤 걸 하셨냐면 그 홈쇼핑으로 이제 중국에서 속옷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파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IMF 때문에 계속 조금 안 좋다가,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도 무슨 큰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조금 제대로 말아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안 좋았는데 또 어머님도 사업하셨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거라서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돌아가셨고, 근데 엄마가 이제 실질적인 가장이신데 내가 엄마를 좀 도와드리고 의지가 되도록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3학년, 4학년 그때부터 사실을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일단 접어놓고 그 어머니 사업하는데 일단은 당장 월급을 줄 직원을 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속옷 하나하나 다 비닐에 넣고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다 도와드리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스토리를 기대했냐면 집안이 그렇게 돼서 내가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해서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변호사가 짱! 이걸 줄 알았는데 공부를 접고 속옷을 비닐 포장을 하고 언제 공부한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놀다가 포장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집안을 좀 하다가 일으켰네, 포장하다가?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 그 어머니 사업을 사실 금방 접는 게 빚을 정리하고 접는 게 난데 접었어야 그걸 되는데. 미련을 못 버리시고 계속 하시니까 그래도 어머니 도와드리자 해서 도와드렸고 근데 계속 어려워지니까 나까지 이거는 거의 이거는 그냥 침몰하는 배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꼴이밖에 안 돼가지고 나라도 일단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좀 뒤늦게 24살 그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졸업하고? 아니요, 졸업은 안 하고요. 4학년 휴학하고. 때? 아, 휴학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네. 고시 얼마 만에 몇 년 합격한 만에? 거예요? 몇 년? 한 4년 정도. 그러면 이거 빠른 겁니까? 좀 평균 그 정도면은 그냥 평균 정도예요. 와,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변호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집안은 어렵죠? 네, 그렇죠. 근데 변호사가 됐다고 바로 집안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래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딱 사시 합격하면은 그런 얘기 있던데, 합격하면 이제 마담 뚜들이 맞아. 쫙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중매, 한 방에 중매. 또 중매 서서 결혼 딱 해가지고, 우리 집에 빚을 갚아주면 내가 결혼하겠다. 뭐 이렇게 아니에요. 요즘은 사실 변호사가 많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전만큼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연수원 갔을 때 그 사시 출신 여자 연수생, 그때 연수생이었어요. 사법 연수생이었죠. 처음 네, 2년간은 연수를 받거든요. 여자는 인기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법조인 여자 하면은 기세고 막 말 따다다다 잘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며느리를 얻기가 싫은 거야. 네. 선호하지 않아서 교사 이런 쪽의 여성은 인기가 많고 맞아. 퇴근도 빠르고 예. 방학 있고. 예, 그래서 근데 또 남자는 인기가 많아요. 손자리에서. 그래서 그 왜 좀 전문직 결혼 업체 그런 데서 남성은 무료로 가입시켜주고 여자는 몇백 받았어요. 차별이다, 이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가입은 안 했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슬픈 사연이 있어요. 변호사가 됐을 때 그 대출을 받아서 신용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 빚을 다 갚아드렸다. 네. 다 갚은 건 아니고 급한 빚. 급한 빚. 네. 네. 그게 심청이네, 심청이. 그게 고향명에서 300. 그 빚이 뭐 금융권이면 차라리 난데 정말 친한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못 갚으면 정말 너무나 사이가 멀어지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빚이라서 그 사법시험을 붙으면은 그 다른 담보 없이 아무것도 없이 1억 5천이 나와요. 신용대출로? 예, 1억 5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럼요. 예. 근데 바로 땡겨서 그냥 드렸죠. 그게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네요. 이 빚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거든. 그러고 보면 이제
초년운 아까 얘기했듯이 쨍쨍 90원에서 힘들겠지만 또 20대는 뭐 안개 끼고 힘들다가 이제 30대가 돼서는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죠? 좋아질 거예요, 그죠? 도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30대 기상도로 넘어가나요? 자, 이렇게 해서 20대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네요. 30대로 넘어가죠. 이제 변호사는 20대 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24살 시작해서 28살이 돼서 막 힘든 시기예요. 그럼 이제 사법연수원 나와서 로펌 같은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좀 낮이지 않아요? 그래도?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월급을 이제 몇 배가 오르죠. 네. 월급을 몇 배가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땐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게 이자가 밀리니까 눈덩이 이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 달에 이자만 갚아야 되는 게 거의 250? 이게 요즘 우리 청년들의 실태랑 비슷해요. 맞아요. 네. 정말 그래요. 네. 취업을 대기업에 갔단 말이야. 남들은 좋아하는데 그냥 빚 갚다 보면 이제 없어. 결혼하니까 결혼할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예. 암담한 거지. 예. 이 변호사도 이런데 다른 데는 뭐 더 좋겠죠. 그럼 30대 기상도는 어때요, 지금? 30대 아직 뭐 30대지만 예.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일단은 막 폭우가 내리다가 이제 조금 그치고 무징계가 낀 상태. 예. 그런 좋은 거네? 상태인데요. 지금 괜찮네? 좋죠. 지금 좋죠. 일단 폭우가 빚은 내리네. 아직 있는데요. 이자 갖고 있긴 한데요. 예. 그런데 일단은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좀 컸었는데 이게 그거를 엄마를 용서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 계기가 이게 변호사를 하면서 사람들 상담을 하고 이제 소송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겪었었으니까 비슷하게 이제 집안도 이제 많이 망가지고 이런 분들을 진심으로 제가 상담을 해주고 사건을 처리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나의 그릇을 키워준 건 본의 아니게 우리 엄마가 맞아. 예, 선물을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정말 엄마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해요. 네. 지금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니까 상담이 더 잘 되고 네. 또 상담이 더 잘 되고 네, 정말. 뭐 둘이 어떻게 운명적인 만남일까? 왜냐면 이게 굉장한, 그러니까 그 간접 경험으로 느끼는 것과 이 직접적인 경험을 내가 해본 거는 엄연하게 달라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왔을 때 그 감정이입과 그 몰입도가 굉장히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누가 나 손 벌려주고 도와준 사람이 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들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 진심이 통하다 보니까 그 고객과 나의 그 정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상을 좀 보죠. 초년운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관상에서 그 저기 발제에서 이 지각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3등분을 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게 1대 1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마가 지금 너무 넓어요. 예, 이마가 넓지만 어떤 뭐 사마귀가 있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내지는 뭐 주름이 깊게 있다든지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자신의 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마가, 이 부분은 이제 관록공이라고 해서 어떤 명예운이나 이런 것들을, 입신 출세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록공이나 이 이마가 좋은 사람들은 뭐 고관대작이나 아니면 정치 쪽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좋은 이마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정이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율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돈벌이를 하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그 진출을 했을 때 운을 나갔을 때는 나한테 좋은 관상이지만, 그러기 전까지의 관상에 있어서는 이 너무 크고 넓은 이마가 말하자면 내 어깨를 짓눌러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집안이 그렇게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게 된다든지, 그래서 내 어깨에 이고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혼자 벌어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던가 아니면 너무 많은 이제 짐을 계속 이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이마가 내가 중년으로 가고 내가 돈벌이를 하고 내가 뭐 사회적인 어떤 고관대작이나 정치나 또는 이제 그런 쪽으로 뭐 입신 출세를 한다면은 그 길에서 내가 최고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내가 생각지 않아도 자꾸 그런 길로 인도가 되지만 그 길로 이제 들어서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짐을 내가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의 내가 이제 해결하고 추진하고 그거를 이제 다듬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편안할 수가 없는 거네. 주변 사람을 좀 책임져 줘야 되고. 그렇죠. 정치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 챙기고 네. 이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죠. 네. 책임감이 강한. 네. 그러네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잖아요. 그냥 챙기고 그냥 책임져 주고 이게 이마에서 비롯됐네.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직업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가정 환경, 그런 상황에 내가 이제 계속 놓이게 되면서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눕지 않고 네. 아주 그냥 계란형으로 아주 예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다 견딜 수 있는 건가요? 견딜 수 있고 저 이마가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진출하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는 가는 곳곳마다 누가 이렇게 돌다리를 놔주듯이 좋은 어떤 그 시기에 맞게 그런 이제 그런 인복이 생기게 되고 좋은 귀인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이마가 너무 넓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꾸 가리려고 그러거든요. 조금은 약간은 가려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아직 완전한 중년의 운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40대 정도 넘어가면 저 이마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못 내려놔. 그리고 그런 그 관상을 계속 드러내게 되면 내가 그런 너무 쓸데없는 책임감 조금은 이렇게 모른 척 해도 되고 조금은 눈 감고 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에 너무 내가 발을 담그게 돼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감에 있어서 조금은 더뎌지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앞머리를 잘라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이미지 메이킹 쪽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마는 얼추 비슷하게 제가 그래도 그냥 뭐 흉내는 냈어요. 네, 흉내는 냈어요. 눈썹 예쁜데? 눈썹 괜찮잖아요? 눈썹도 좋죠. 예. 눈썹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곳이 치아와 잇몸이 되게 좋아요. 네, 관상에서 치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치아에서 대문니라고 하는 이 앞니 두 개가 아주 가지런하거든요. 그런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 재물적인 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틈새가 없고 그러면서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좀 갖게 되죠. 근데 저 앞니 그 대문니가 깨지거나 치아가 새 있거나 아니면 치아가 너무 고르지 않거나 그럼 돈과 운이 다 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라 그러잖아요. 이게 치아가 하나 없는 사람들은 진짜 보면은 많이 친근하죠. 허술하고. 근데 가지런하니까 아주 꼿꼿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제가 교정을 한 거거든요. 교정을 한 것도 상관없나요? 내가 그 관상을 보완해서 내 걸로 만든 거니까. 예. 잘하셨네. 굉장히 잘한 거죠. 언제 교정한 거예요? 20살 때 교정을 했었거든요. 그 어려운 와중에? 그런 어려운 와중에. 그게 놀 때잖아요, 20살 때면.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쯤에 끝났어요. 잘했네. 그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근데 저 치아를 받쳐주고 있는 저 선홍빛의 저 잇몸 역시도 이제 애정운이나 가정운이나 또 이런 걸 또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치아가 아주 눈여겨볼. 그러면 이제 잇몸이 많이 드러나는 분이 계세요, 웃을 때. 그런 건 안 좋은 건가요? 너무 많이 드러나는 잇몸을 가진 사람은 약간 좀 음탕하거나 아니면 좀 그 호색가? 약간 좀 남자는 여자를 너무 많이 밝히게 되고 여자는 약간 좀 해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감수성이 풍부해서 누가 조금만 이렇게 꼬셔도 금세 넘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좀 본인이 좀 이렇게 몸 단도리를 잘 못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관상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
더 내가 좀 이렇게 정도를 조심해야지. 지키려고 하고 조심해야지. 예, 더 조심을 해야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또 저기 여기 눈두덩 이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저기는 이제 와잠이라고 해서 자녀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아, 자녀운을 보는 예. 거예요? 아. 아니, 요 밑에. 아, 밑에, 눈 그러니까 눈 밑에. 예, 아. 여기는 와잠이라고 해서 자녀운을 보는 자리인데 저 와잠이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훌륭한 자녀를 두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 교육에 굉장히 이렇게 뭐 극성 맞지는 않더라도 자녀 교육을 아주 현명하게 잘해서 아주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자, 요 부분 한번 밝혀보죠.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조사한 바로는 피고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 예, 결혼 생각도 없었다고. 예, 저는 34살 때까지 독신주의자였어요.